네, 2018년 증권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산뜻하게 출발했고 활성화 정책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코스닥이 시장의 화랑이 이어졌죠. 하지만 전례 없는 악재도 유독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하반기 이후에는 증시까지 조정장에 접어들면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18년 증권가 10대 뉴스,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보고 2019년을 준비하는 증권사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증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2018년 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1월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축제 분위기였고 굉장히 잘 나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맞습니다.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제 1월은 증권시장 역사상 좀 사상 최고의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월 29일에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출발을 했고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 연말의 상승세가 이제 2018년 초까지 지속이 된 거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하루 뒤인 1월 30일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그 장중 93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상승세를 좀 IT 뭐 이런 업종이 이끌었다면은 코스닥은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 분위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외적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는데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 방안에 서명하면서 좀 코스피,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좀 본격적인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올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2018년에 기준금리를 총 4차례 인상하면서 이제 신흥국에서의 좀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고, 예. 근데 이 역시 좀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장을 부추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분식 회계 사건 여파로 이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호재라고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이제 그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코스피는 좀 연초 대비해서 20%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약 18%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몇몇 증권사들이 좀 희망퇴직과 점포 통합 등 리테일 사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좀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 무역 전쟁에 가장 큰 방점이 있었다면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들이 2018년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만큼은 좀 정말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재평가 받으면서 저평가 국면도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실체적인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덕을 못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총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이제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북한 경제팀을 만들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어떤 게 있냐? 그 전까지는 남북 경협주가 좀 단순 테마에 불과했다면 2018년에는 어엿한 섹터로 인정받게 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초에 비해서 경협 모멘텀이 좀 다소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는 만큼 2019년에는 다시 모멘텀이 또 한 차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 소식도 한번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18년 증시에서 삼성이라는 어떤 단어도 참 많이 얘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었는데 관련 내용들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이제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총 3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1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깜짝 주식 분할을 선언하면서
주식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이제 300만 원에 가까웠던 삼성전자 주식이 국민주로 변신을 한 건데요. 예. 이제 액면 분할 공시일이었던 1월 31일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무려 3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거래대금을 찍었습니다. 그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 액면 분할로 좀 거래량이 늘고 이제 뭐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시점에서는 빗나간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액면 분할 직후 주가 한 5만 3천 원과 비교해 보면은 약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하향 중인데 이제 좀 반도체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9년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하던 당시에도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일지언정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때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식 가격을 얘기하자면 20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이 됐으니까 예, 전혀 좀 빗나간 전망들이 나왔고 그 중간중간에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죠. 삼성증권 사태도 있었고 그 배당 사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계약 이제 2018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좀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생생한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두 사건은 이제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 사건은 좀 명백한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도 삼성증권 이제 배당 사고 당일 오전 기억이 생생한데요.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금요일 오전에 삼성증권 주가가 순간적으로 1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경에는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무려 350만 주가 쏟아졌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주문 실수가 나온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예. 이야기가 오갔고 삼성증권 측도 사고 발생 직후에는 또 주문 실수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사주 몫에 아시다시피 좀 현금 배당으로 입력해야 할 금액을 주식수로 잘못 입력해서 일부 직원들의 계좌에 좀 수백억 원이 어치의 주식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좀 단순 사고, 단순 실수에서 그칠 만한 사고였지만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장중 매도하면서 좀 문제가 커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직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좀 공매도 폐지론에 불을 당긴 사건이 됐습니다. 또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이 공매도 관련해서 또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10대 뉴스에 포함이 돼서 이것도 좀 개인들의 분노를 부추긴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증권 사태가 한창 좀 진행 중이었던 5월 1일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 결과 사전 조치안을 공개하면서 회계 논란이 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그러니까 2018년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결론을 내고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그리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예. 근데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상장 폐지로 갈 것인가? 이것도 좀 태풍의 눈이었는데 한국거래소는 검찰 고발 사실이 확인된 직후 상장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고 이제 12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든 아니면은 좀 일각의 비판처럼 금융당국이 좀 고무줄 잣대로 무리한 판단을 했든 어찌됐든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 좀 증권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킨 사건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나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언제든지 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만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2018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찌 보면 안 좋은 기억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역시 증시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아무래도 2019년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증권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면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딱히 모멘텀으로 봤을 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연말도 암울했는데 예. 내년, 그러니까 2019년도 좀 암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증권사분들한테 이제 2019년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면 다들 먼저 한숨부터 예. 쉬실 정도로 좀 녹록지 네.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일단 그 글로벌 증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 이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5% 이제 급락하면서 2만 선을 내줬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1% 이상 하락한 채 좀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해임 논란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좀 내년 대외적인 변수로 증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 이미 거래 대금이 이미 말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12월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은 이제 8조 8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저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친 일평균 거래 대금인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11월보다 4.9% 줄어든 수치이자 월 평균 기준으로 2018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시다시피 15조 원을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1년여 만에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2019년은 좀 어떠냐? 2019년 일평균 거래 대금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거래 대금이 올해보다 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 증권사부는 그 실적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좀 내년 2019년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증권가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사업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테니 네. 좀 다른 쪽의 사업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에 각 증권사의 이제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가 CEO 인사 키워드만 살펴봐도 예. 좀 IB에 초점을 맞춰서 2019년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맥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 사업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뭐 올해, 그러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IB 사업이 내년, 그러니까 2019년에 전망이 장밋빛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간 증권사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딜이 이미 감소를 하고 있고 예. 여기 좀 너도 나도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좀 수수료 인하 또 경쟁 심화로 이제 수익성이 좀 예년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승권 하이투자증권 증권업종 담당 연구원은 2019년에는 IB와 트레이딩 중심의 실적 성장이 조금 이어지겠지만 그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봤고 이제 그간 수행한 좀 딜 발굴보다는 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좀 점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녹록지 않은 2019년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전망이 좋은 쪽이 IPO 사업 쪽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IPO 시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2018년에 기저 효과를 좀 누릴 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에 좀 기업 공개 시장이 최악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예. 그림으로 나올 텐데 2018년에 이제 기업 공개 공모액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공모 총액이 총 2조 7,500억 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17년 8조 원과 비교해서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성적을 거뒀고요. 핵심 이유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 카카오 게임즈 등 기업이 회계감리 이슈로 좀 줄줄이 상장이 지연되면서 좀 대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타격이 엄청 컸는데 공모 총액이 2017년 4조 4,500억 원에서 2018년 7,100억 원으로 이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좀 IPO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일명 IPO 빅3가 좀 주춤한 사이 KB증권과 대신증권 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처럼 2018년도에 약간 밀린 어떤 대여급 IPO들은 2019년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 오일뱅크인데요. 예. 2018년 8월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회계 감리와 좀 증시 부진 등으로 상장 일정이 다소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초에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모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018년 그 전체 기업 공개 공모 총액을 이 현대 오일뱅크 한 건만으로 만회가 가능한 정도의 그 크기고요. 예. 좀 그 하반기에 또 상장 의지를 피력한 교보생명도 좀 초대역급 기업 중 하나고, 그다음에 바디프렌드, 카카오 게임즈, 호방건설과 그리고 좀 대기업 계열사들,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 이랜드 리테일, SK 매직 등이 좀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18년 증시들 한번 되돌아보고 2019년의 주요 모멘텀이자 또 이슈가 될 사안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